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죠? 제가 요즘에 커플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피 튀기게 싸우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돼요. 상담사가 말할 시간을 안 주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다툼이 심하신 분들도 오곤 하는데요. 정말 누군가가 좋고 사랑받고 싶어서 만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지 점점 궁금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즘 드는 생각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바램과 현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기를 잘 해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뛰어오세요, 이런 바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의 속상함을 털어놓으면서 그것을 온전히 공감받기를 원하고, 혹은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세세한 것들을 다 물어봐주고 알아봐주길 바라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은 둔감한데 나의 그런 세세한 변화들을 또 캐치해주길 바라기도 하죠.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듣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힘이 약한 사람 5명이나 10명이 붙으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분 동안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노력하고 공부해도 풀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바라면 상대방이 응당해줘야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면서 그 싸움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런데도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며 나의 입맛에 맞게 상대방을 바꾸는데 일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한효주 씨가 그 민감한 오감을 통해서 약간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초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누군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슬픈지 화가 났는지 혼자 있고 싶은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초능력으로 생각이 될 만큼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하는데 나는 일본말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너는 일본말을 나에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나 받고 싶어요. 사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애정 결핍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인정은 정말 먹어도 부족한 그런 밥과도 같은 그런 필요한 요소니까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요, 정말 그 느낌이 마치 5일 굶은 사람, 열흘 굶은 사람처럼 너무나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너무나 고프니까, 그리고 너는 나의 연인이니까 너는 나에게 정말 사랑을 퍼부어줘야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내가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나의 문제점일지라도 눈 감아줘야 되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줘야 돼 라는 식의 결핍을 가진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런 나의 결핍 때문에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마치 사랑을 맡겨놓은 것처럼, 너랑 나랑은 부부니까, 연인이니까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걸 안 준다면 너의 잘못이고, 그것을 받지 못한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너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다. 그런 패턴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가 5일 굶은 사람인데 내 연인은 열흘 굶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만 사랑이 고픈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정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너 아니었으면 안 됐고, 지금 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러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은요, 그 신생아가 받는 사랑 있잖아요. 똥을 싸도 예쁘다, 잘했다 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상담 과정에서도 상담이 잘 진행이 되면 퇴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연인 관계에서도
배우지 않은 연인을 통해서 사랑을 받다 보면 이렇게 퇴행하면서 상대방을 부모로 생각을 하고 나는 아기가 돼가면서 그냥 정말 막무가내 아기처럼 나를 다 수용하고 끝간데 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줘 라는 욕구가 막 분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운 좋게 배우자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마음이 되게 넓어,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채워주겠죠. 그래, 네가 사랑이 고파서 그렇지, 네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면서 그것을 퍼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사랑에 굶주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같은 결핍이 있는데 나만 배고프다고 너는 굶으면서라도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되게 유아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발산하는 그런 지경에 이제 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생애 초기로 갈수록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사랑, 내가 아기 때 내가 태어나고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내가 똥만 싸도 황금똥을 놓았네, 정말 우리 애가 건강하네, 똥 싸고 웃어서 너무 예쁘네,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은, 정말 존재 자체가 수용받고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바랄 수 있죠. 바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인에게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이것을 충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운 좋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요 또 받아서 어느 정도 채워지기도 하는데요,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너무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애정 표현을 해도 저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지, 속으로는 또 나 욕하고 있지 라고 해석을 해서 저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목이 마려운데 물을 정말 일부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방수 시스템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 튕겨내고 아주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차은우 씨나 수지 씨 같은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볼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꿈이야? 누가 장난쳐? 누가 나 놀리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한테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나름 애정을 표현을 해도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건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 내가 나를 수용해 줄 수는 있는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혹은 태어나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거부당하고 수치당하거나 모멸감을 느껴야 했고 나라는 존재가 뭘 잘하지도 못하고 정말 사랑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마음이냐면 그냥 과거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된 나의 고통, 그것들이 에너지체로 내 몸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갈증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막상 누군가 줬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일생을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기 싫어서 그것을 피하는데 일생을 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내면 속삭임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일생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거는요, 나의 부정성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하고 못나고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것과 일생을 싸우고 도망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나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지 못하고 애써야 되고 애써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바라보면 계속해서 정말 나의 부족하고 열등한 부분만 보여지는 이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고통을 너무나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보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것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고 나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연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짐지우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수용하고 충족시키고 이해해줘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는 게 너의 몫이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너의 문제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는지 이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결국 우리 삶의 해피엔딩은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마음에 들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썩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 결국 그것만이 나를 행복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꾸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내부로 들이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